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퐁당퐁당 연휴 속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 오늘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단행하면서 중동 불안이 높아졌고요.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이 악재들로 시장의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공중전 통해서 금요일 든든하게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외 단일가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3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2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계약 기간은 9월 30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LF가 35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 목적인데요. 취득 예상 기간은 10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SKN무브 주식 40만 주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 강화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의 지분율은 기존 60%에서 70%로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시 먼저 다뤄봤습니다. 시간 외에서 반응하고 있는 종목을 5개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해운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마감했지만 시간 외에서는 STX 그린로지스와 흥하해운 등 전반적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중동 전쟁 리스크와 미국 항만 파업 속에 해운주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경부터 급등세 시현하면서 상승 마감한 남선 알미늄이 현재 6% 넘는 시세 뿜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적 기대감을 받고 있는 만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항만 노조 파업 이슈와 맞물리면서 최근 급등세 시현했던 고려산업이 오늘은 약세 흐름 보입니다.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낙폭을 보이더니 현재는 1% 넘게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기대감 속에 오늘 자율주행 테마가 강력했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정규장에서 22% 넘게 강한 시세 보였던 라이콤도 현재 차익 실험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벤트가 남아있으니까 계속해서 추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 관련주 뉴프렉스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정규장에서 빨간불 이어가더니 장 막판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현재 시간 외에서는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 가까운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의 AI 안경 오라이언 출시 모멘텀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김윤아 아나운서 통해서 저희가 시간 외 거래 특징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눈에 띄는 종목 바로 남선 알미늄이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남선 알미늄 우선주도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 이어서 지금 비철금속 테마 정규장에서는 PJ메탈이 상한가 터치하는 등 강했다면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는 남선 알미늄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먼저 우리 이성웅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휴장이니까 금요일장에도 이 비철금속 테마주들 상승세 이어질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는 재료를 안고 종목이 올라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거래량 같은 경우를 보면 좀 부족했어요.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고 시간외로 상한가에 도달했다 보니까 특별한 이슈라고 하죠. 특별한 이슈라고 하면 갑자기 중동과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되거나 또는 물류와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되거나 그게 그렇지 않는 한은 시간의 상한가만큼 아마 상승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하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비철금속 같은 경우가 막 올라올 만한 요소는 구리 외에는 좀 낮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매도, 시간의 단가보다 위로 이렇게 시세가 났을 때는 차익 실현 대응에 대한 부분을 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하창원 부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비철금속 테마 계속해서 상승세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알루미늄 관세에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사실상 이제 중국 쪽에서 지준율 인하라는 이슈가 생기고 나서부터 가장 먼저 반응을 했었던 거는 비철금속 선물 가격이 먼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에서 뭐 대표적인 이제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뭐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도 미국장에서 좀 조정 나올 때 알코아 티커명 AA죠. 알코아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뭐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뭐 원유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일부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시장에 부정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지금 조금 더 아웃퍼폼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관세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공급에 대한 좀 타이트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장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철금속 쪽, 알루미늄 쪽이 좀 부각이 되긴 했지만 지금 뉴스가 같이 나온 게 태양광 패널 쪽도 동남아로 우회하는 거 다 막아버리겠다, 관세 다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알루미늄만 과연 그걸 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방위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 다음에 프리장에서 미국장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대거 급등이 나왔습니다. 홍콩 지수도 좀 급등이 나온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전방위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순환매 관점으로의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중국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는 재정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관세로 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경기 부양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과거에 중국 쪽에서 정책발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때는 재정 정책까지 뒷받침이 됐을 때는 큰 랠리 5번 중에 3번은 그 수급에 뒷받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로 지금 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상당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확 높아질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또 금속이라든지 이런 기타 부분에 대한 수요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추가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 딱 마침 비철금속 테마 내에서 알루미늄 관련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요. 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문의 주셨을까요? 알맥을 작년에 제가 막 올라갈 때가 9만 원대 사가지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조금 움직이길래 어디까지 갈 정도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알맥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9만 원에 비중은 5%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알맥은 특히나 지금 미국 덤핑 관세 면제 소식 0% 덤핑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런 기업으로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두 분의 의견, 긍정일지 부정일지 팻말 열어주시죠. 알맥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은 갈린 것 같습니다.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 여쭤볼게요. 네. 왜 이거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었을까요? 평단이 너무 멀어요. 저 9만 원 너무 좀 비싸죠. 평단만 뭐 가까웠으면 당연히 제가 지금 방금까지 좋은 얘기 드렸기 때문에 긍정을 드리겠지만 이게 5%지만 요거를 물을 타서 떨어뜨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9만 원에 5% 똑같은 비중으로 담으시면은 그 다음번이 4만 5천 원이 됩니다. 4만 5천 원을 3만 5천 원대까지 떨구려면은 아직도 한 3, 40%가 더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이걸 한 3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 번 급등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와요. 그 얘기는 즉슨 원금의 6배는 던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새로운 종목을 들어가서 거기서 수익을 본 다음에 이거를 까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제가 좀 보수적인 입장을 들었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많이 정말 치고 올라가더라도 저는 이전 가격대 부분이죠. 박스권 상단 부분이 48,000원대 여기까지 봐도 지금 상방이 엄청나게 열리는 거고 밑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주가는 거의 2배의 더블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요 정도까지도 저는 굉장히 힘겹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평당 9만 원은 저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황은 지금 좀 수급이 붙어줄 수 있고 기대감이 나오지만 주가가 너무 멀어서 그래서 저는 좀 중립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알맥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추가 상승은 가능할 수 있지만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오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또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뉴플렉스, 메타버스 관련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 현재 3.44% 시간외 거래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성웅 이사님. 네. 지금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메타 오라이언 그 안경 네. 공개 이후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뉴프렉스만 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뭐 재료 같은 경우가 살아 있다 보니까 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반응을 하는 거고 한 4,000원대에서 한 7,200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그 손절 가격, 추세가 깨지는 가격, 둔화되는 가격, 그거를 잡아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 한 6,000원 정도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이 종목이 6,000원 정도 가격을 못 깨고 지금의 평균 거래죠. 3,300만 주, 1,400만 주. 그러면 여기 한 1,500만 주 이 정도 거래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한 2,000만 주 이상으로 거래 터지면서 막 6,000원 이하로 종가로 마감하면 그때는 주가는 좀 쉬고 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뭐 VR, AR 기기 관련해서는 모멘텀은 저는 이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 지켜줘야 될 가격대와 거래량 같은 경우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한테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메타버스 모멘텀이 계속될지 혹은 또 뉴프렉스만 이렇게 갈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뉴프렉스가 뭐 일단 너무 잘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뉴프렉스가 이전에도 약간 좀 이렇게 대장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추가적으로 모멘텀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과 똑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조금 강력하게 노리는 거는 전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리스크를 안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차라리 이 지금 오라이언이 또 부각되는 건 AI 탑재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이제 이 기기가 늘어났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품주라든지 그런 쪽으로 오히려 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바꿔서 저는 요번에 선글라스처럼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네. 저도 이제 이런 AR 기기를 써서 이제 게임도 해본 입장으로서 이거 자주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온디바이스가 정확하게 탑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모멘텀으로 본다면 온디바이스 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시각을 턴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 우리나라 종목 사는 게 아니라 메탈을 사는 게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외 거래 특징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